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상한가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한가 급등주 잡으셔야죠.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 폭등주 따라잡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놓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한가가 15%였죠. 그래서 예전에 뭐 10%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15%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3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성공 확률이 작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한가 아직도 매력적인데요.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뭡니까? 빨간색 불기둥이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표시를 하죠? 주식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우상향에 나가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 여기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가격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상한가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바로 하루 만에 30%를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비적이다. 그래서 그냥 수직 상승했다 해서 상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상한가가 이제 예전에는 15% 했지만 30% 바뀐 이후로 상한가를 많이 나오질 않아요. 예전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30개, 하루에도 30개씩 나왔는데 요즘은 뭐 3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4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자,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 4개, 오늘 나온 4개만 분석했을 때 이 상한가를 따라잡았다 하더라도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30개가 나왔다. 그 중에서 바로 한 4개를, 3개나 4개를 골라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거의 10% 들어가는데 다른 조건이, 그러니까 상한가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요즘은 4개 중에서만 상한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4개 중에 1개가 다른 조건에 맞을까 말까 한 거고, 그 1개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모든 상한가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수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상한가 따라잡기보다는 상승률 상위 30종목, 40종목에 대한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을 살펴보느냐? 바로 리드코프를 보도록 할게요. 리드코프. 이게 지금 리드코프를 보시겠는데요. 리드코프가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지금 급등주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지금 강좌가.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죠? 급등주 따라잡기면 여기까지. 이 전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해를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와, 굉장합니다. 이 종목 엄청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상해요, 차트가. 그쵸? 여기만 좀 더 당겨 볼게요. 여기. 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가 와, 이거 굉장합니다. 이 계단이에요, 계단.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봉이라는 게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거래량인데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죠. 요렇게. 아니면 뭐 또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시초가부터 그냥 상한가를 간 거예요. 시초가. 그래서 시초가가 바로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또 2000년도인데요. 이때 2000년도 때 상한가가 12%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12%를 리드코프가 찍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1개, 2개, 3개 해가지고 한 30개 가량 넘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연속 상한가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따라잡을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한가가 5번째나 10번째 나왔을 때 따라잡더라도 추가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근데 리드코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예전에 동특이라고 불리면서 동특이라고 불리는 종목이었는데 종목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뭐죠? 대출업, 대부업종이죠. 대부업종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동특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좀 잘 먹혔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12%였으니까. 근데 이제 30% 되면서 이 봉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만큼의 다이렉트 엄청난 것들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리드코프는 예전에 이 역사상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가장 많은 상한가가 나온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드코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한가를 기록했던 역사적으로 그게 바로 리드코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하지만 이것에 준하는 이거 어느 정도 준하는 것을 좀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30%이 올랐을 때 잡기보다는 중간에 올라갈 때 중간에서 한번 잡아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원래 이제 이때 2000년도 때는 12% 상한가였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 딱 중간을 잘라가지고 15% 됐을 때 강한 힘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힘이 있을 때 한번 매수로 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제는 30% 됐을 때 따라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5%를 올라서면서 분봉상 1분봉이랑 5분봉에서 올라서면서 15% 이상 올라갈 때 바로 따라잡아서 20%나 30%까지 이렇게 단타로 좀 끊고 빠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급등주 따라잡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급등주 따라잡기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재무제표나 차트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차트로 접근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런 리드코프 같은 종목은.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재료 분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급등주에 한해서는. 그래서 급등주는 이제 재료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차트 선호주보다는 재료 분석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라던가 소문, 루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정보주 이런 것들, 재료주 이런 것들로 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계속 저희 바른 증권 방송에서 진짜 긴밀한 정보들, 은밀한 정보들 계속해서 재료 분석을 하면서 급등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증권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료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재료가 이제 노출되기 전에 이 세력이나 내부자의 선취 매수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상한가 종목은 어떤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거에 이제 공시나 또는 인터넷 정보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크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료가 종목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재료가 노출되면서 많은 이 일반 투자자들, 대중들의 매수가 확 몰려가지고 상한가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재료가 노출된 후에 이런 상한가 종목은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취 매수 이 세력들의 매수 물량이나 또는 목표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전에 15% 가량에서 좀 올라붙는 거 이때 들어가서 여기까지 상한가를 먹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한가를 그냥 따라잡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상한가 여기서 이제 점상 이런 거는 따라잡기 힘들어요. 점상이라는 건 뭐죠? 시초가부터 갭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좀 힘들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와, 이 오픈베이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상한가 갔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점상이 아니죠. 아까 전에 리드코프가 점상이 이렇게 점이 갭 상승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따라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요런 것들 오픈 베이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점상이 아니고 오늘 시초가가 10%에서 시작됐거든요. 플러스 10에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0까지 20%가 장중에 오른 거예요.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거는 15%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5% 됐을 때 따라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30%까지 15%를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고래산업도 보겠습니다. 고래산업 양봉 길죠. 오늘 고래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가 0.2%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최고가 30%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장중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이 15% 됐을 때 상당히 많이 실렸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분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은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6월 11일 이건데 중요한 건 어디서 거래량이 실렸죠? 바로 이 시점에 거래량이 실렸죠. 그럼 이때 잡는 거예요. 만약에 좀 늦게 잡았다. 그래도 이때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때 잡아도 어떻죠? 이만큼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15% 기준으로 좀 노려볼만 하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플러스 10%로 시작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았죠. 그 어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15% 한 이 정도에 잡아도 와, 이 상한가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0%까지 15% 무려 15%를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보통 상한가가 간 종목은 다음날에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가까지는 이런 두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장 초반에 빨리 상한가가 진입할수록 좋은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진입 속도라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10% 올라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 고래산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 0에서 시작했는데 오픈베이스처럼 플러스 10으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강한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갭 상한가, 처음부터 상한가로 가는 종목이 가장 강한 상한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한가 진입 이후에 상한가에서 거래된 거래량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요거는 현재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현재가 보시겠습니다. 요건데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픈베이스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은 거래 매수 잔량이 9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90만 주.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고래산업 볼게요. 고래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46만 주 쌓여있죠. 물론 절대적으로는 달라요. 고래산업은 3,000원대고 오픈베이스는 3,400원대입니다. 그렇지만 둘 다 3,000원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오픈베이스가 더 강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뭐 어떤 종목은 뭐 3만원, 5만원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둘 다 3,000원대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4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90만 주 쌓인 오픈베이스가 고래산업에 비해서 더 강한 상한가다. 그래서 두 종목을 내일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내일 오픈베이스가 더 높게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래산업보다. 자, 이런 것들 단타 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로 남겠죠. 자,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에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린 상한가가 더 좋습니다. 뭐보다 상한가를 이 들락날락한 상한가보다 더 강한 상한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중에 플러스 30이 됐다가 플러스 25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 30이 됐다가 다시 뭐 플러스 27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 30이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거보다는 아침 10시에 상한가를 가서 계속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런 상한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잔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상한가 된 이후에 거래량은 많아진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유지된 상한가 아까 90만 주 이렇게 유지된 게 더 많을수록 좋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시고 마감 전에 3시 반에 마감하잖아요. 3시 반에 전에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서기 전부터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약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것은 강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강한 상한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한가 종목들 바로 변동성이 또 크고 주가 움직임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상한가 따라잡기나 급등주 따라잡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이게 올라가다가 바로 꺾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 확률이 승률이 높은 게임은 아닙니다. 이 급등주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는. 하지만 손절매만 잘한다고 한다면은 낮은 승률로도 예를 들어서 10번 진입해서 3번만 수익 보고 7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돈을 전체적으로 큰 시야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잘 보시면서 손절매 습관 중요하면서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로 단타로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